카타르 월드컵 토너먼트의 중심에는 승부차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들 준결승전과 3, 4위 결정전,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승부차기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16강과 8강에서 승부차기로 운명이 갈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승부차기는 16강, 8강에서 4차례가 나왔습니다. 현재 준결승전 진출팀 중에 프랑스를 제외한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모로코는 토너먼트 단계에서 한 차례 이상씩 승부차기를 경험을 했죠.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승부차기는 1982년 처음으로 스페인 월드컵 무대에서 승부차기로 승패를 갈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는 골든골로 방식을 바꿨고, 골든골은 연장전에서 먼저 한 팀이 골을 넣는 순간 이기는 방식입니다. 2004년 이후 골든골 제도가 폐지가 되고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다시 승부차기로 승패를 갈랐습니다. 승부차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키커가 찬 공이 골라인까지 가는데 0.4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골키퍼가 공을 보고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5초에서 0.7초고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방향을 예측해서 먼저 뛰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승부차기는 분명히 키커에게 유리하죠. 또한 골키퍼가 공이 움직이는 순간까지 최소 발 하나는 골라인 위에 또는 그의 동일 선상에 있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키커가 더욱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죠. 하지만 골키퍼보다 키커가 심리적 부담감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죠. 심리적인 요인이 성공 여부에 강하게 작용하는 승부차기이기 때문이죠. 골키퍼에게는 승부차기가 진행되는 동안 5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인데, 한 번만 막더라도, 아니 2번 정도만 막더라도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하지만 키커에게는 슈팅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기회가 실패로 이어지게 됐을 때는 패배로 직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만큼 심리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4차례 승부차기에서 이긴 팀들은 모두 1번 키커가 골을 넣었지만 패배한 팀들은 첫 번째 키커가 모두 실축했습니다. 첫 번째 키커는 아무래도 심리적 부담감이 더 클 테니까 실축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덜란드에서는 반데이크가, 브라질에서는 호드리구가, 일본은 미나미노가, 스페인은 사라비아가 첫 번째 키커로 나와서 실축을 했죠. 그렇게 실축을 하고 쫓기게 되는 입장이면 더욱더 부담감은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실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크로아티아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인 브루노 페트코비치가 카타르 월드컵 승부차기에서 2번 연속 성공한 비결을 얘기를 했는데, 조국의 독립운동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좀 강한 정신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겠죠. 이번 대회를 보면 현재 준결승전에 진출해 있는 모로코, 크로아티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키퍼의 선방률이 정말 눈에 많이 띄죠. 먼저 일단 가장 돋보이는 키퍼는 아무래도 크로아티아의 리바코비치 키퍼가 아닐까 싶은데요. 리바코비치는 일본과 16강전 그리고 브라질과의 8강전에서 진행된 승부차기에서 눈부신 선방쇼를 보여줬습니다. 리바코비치는 상대 키커와의 그런 심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전에서는 1번, 2번, 4번 키커의 공을 모두 막아냈죠. 브라질전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호드리구 키커의 공을 처리를 했고요. 4번 키커를 기싸움에서 또 눌렀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생각나는 키퍼는 모로코의 야신보누 키퍼죠. 이 키퍼는 스페인과의 16강전에서 진행된 승부차기에서 3대0의 승리를 이끌었죠. 보누 키퍼는 안정적인 선방 능력은 경기에서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재 월드컵에서 모로코의 수비는 정말 개미지옥 같은 말 그대로 지옥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그 중심에는 분명히 야신보누 키퍼가 있습니다. 모로코는 카타르 월드컵 5경기에서 단 1실점만 내줬는데 캐나다와 F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허용한 자책골이 전부죠. 분우의 실점은 사실상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이제 마르티네스 키퍼죠. 이 키퍼는 아스톤빌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키퍼인데 네덜란드와 8강전의 승리 공신이죠. 승부차기에서 네덜란드의 이제 1, 2번 키커의 슈팅 궤적을 정말 완벽하게 파악을 했고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이기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준결승전에 진출한 팀 중에 프랑스만이 이제 승부차기를 겪지 않고 올라왔는데, 프랑스의 위고 요리스 키퍼, 이제 우리 토트넘 키퍼죠. 4강 진출국 키퍼 중에 유일하게 겪지 않았고요. 요리스는 현재 프랑스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승부차기를 한 적은 없지만 프랑스의 요리스 키퍼도 정말 경험이 너무나 많은 키퍼죠. 조별리그 티니지전을 제외한 4경기에 출전을 해서 4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앞서 언급한 키퍼들과 비교를 하면 존재감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만 분명히 묵묵히 오랜 시간 경험을 많이 쌓아온 든든한 키퍼입니다. 다만 이제 프랑스는 유로 2020 16강전에서 승부차기에서 4대5로 패배를 해서 8강 티켓을 눈앞에서 놓친 적이 있죠. 음바페의 실축이 아주 많이 아쉬웠던 경기고요. 만약에 승부차기까지 가게 된다면 남은 국가들이 정말 다 승부차기의 엄청난 강자들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 페널티킥 선방 비율이 이전보다 정말 많이 상승했다는 국제축구연맹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피파에서 일하는 파스칼 추버빌러라는 분이 이제 이번 대회 골키퍼들의 페널티킥 선방 비율이 36%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4년 전 러시아 대회 25%에 견줘봤을 때는 13%나 오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버빌러는 페널티킥 키커가 공을 차기 전에 한쪽 발은 골라인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는 최근 강화된 규정에 골키퍼들이 정말 잘 적응한 것 같다고 분석을 했고요. 새 규칙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골키퍼들의 불만은 많았지만 이제는 너무너무 잘 적응했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나는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키퍼들이 빌드업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키퍼가 그냥 단순히 슈팅만 맞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페널티킥 방어 비율까지 이렇게나 많이 끌어올렸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승부차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